그래서 여기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 이것이 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평균 속도인데 이때 시간 변화량을 거의 0에 가깝게 맞죠? 보내보면 이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 부르냐? 바로 순간 속도다라고 얘기하지. 순간 속도. 자, 순간 속도다라고 얘기하죠. 맞죠? 아주 찰나의 순간의 속도, 찰나의 순간의 그죠? 속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여지는 거다. 그래서 순간 속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우리가 그 수트 맨 앞에 보면 접선할 때나 이럴 때 순간 변화율, 그죠? 그다음 평균 변화율 요런 개념 이해하시죠? 기억나시죠? 우리 속도, 가속도의 개념에서는 얘가 바로 우리가 뭐의 의미냐면 평균 속도의 의미고, 그 다음에 이 평균 속도, 맞죠?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 맞죠? 평균 속도에서 시간을 0에 가깝게, 맞죠? 극한으로 보내버리면 바로 순간 속도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F'T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F'T. F'T. 왜냐면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맞죠? 0으로 갈 때 우리가 이 요와 같은 극한의 표현을, 맞죠? 바로 F'T로 나타내기로 하자라고 했던 거 기억 많이 했나? 옛날에 예전에 했던 거? 그래서 바로 F'T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순간이라는 얘기를 여기 빼도 괜찮은데 그냥 속도다라고 해서 금방 한 거거든? 원래 풀네임은 순간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편의상 이 순간 속도를 그냥 점피에 해당하는 속도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그냥 속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다 무슨 속도? 순간 속도를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순간 속도다라고 얘기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요 델타 T가 0을 향할 때에 요 값을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하지 않고 이제 그냥 평범하게 속도, 즉 F'T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자, 봐봐. 자, X가 이렇게 FT로 시간에 따른 위치로 나와 있을 때 양변을 뭐에 대하여? T에 대하여 시간에 관하여 미분하면 바로 F'T라는 속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라는 거야. 그치?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 X를 T에 대하여 미분해라라는 명령어가 뭐였지? T에 대하여 미분해라. 자, X라는 놈을 T에 대하여 미분해라. 맞죠? 그 명령어가 있잖아, 명령어. 대학교 때 되게 많이 쓰이거든. D 뭐예요? dt 이렇게 쓰기로 하잖아. X를 T에 관하여 미분해라. dt. 물론 뭐 선생님들마다 얘를 dt분의 dx라고 읽기도 하고 아니면 dx dt라고 읽기도 하는데 둘 다 괜찮은 표현이야. 어느 거 하나가 뭐 고급스러운 표현이 아니라는 의미도 그렇고, 그래서 dt분의 dx 또는 dx dt라고 얘기를 하는데 x를 t에 관하여 미분해달라는 표현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dx dt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편의상 바로 V라고 쓰기로 하자 이거야. V. 이거 V가 뭐야 하자니? 그러니까 상기적에서 물어본 거야. V가 뭐야 하자죠? 벨로시티, 그죠? 맞죠? 속도다라는 거지. 그래서 순간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속도다라고 해버리자 이거야. 속도다. 우리가 얘기하는 속도는 다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시간에 따른 위치, 즉 x는 ft일 때 이것을 양변 t에 대하여 미분하면 바로 F'T 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으로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 그것이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니까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 맞죠? 그것이 가속도니까 요놈을, 이 속도를 재차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래서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라고 해서, 맞죠? 그래서 A, 즉 dv, dt가 이렇게 나타내겠다 이거지. 그래서 속도를 한 번 더 t에 관하여 미분하면 가속도다라는 것이지.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똑같은 과정을 밟아주면 되는 거거든. 이해하겠니? 그래서 요 앞에 내용은 그냥 전반적인 얘기를 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시간에 따른 위치 x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봐요.
얘가 수직선을 따라 움직이는 건 수투고, 만약에 이 점피가 평면에서 움직이면 그건 기하야. 수투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점피가 어떤 위치가 x라고 할 때 시간을 따른 위치, Ft라 가정하면 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그 다음에 이 속도를 다시 한번 재차 미분하면 가속도. 그럼 풀네임으로는 순간 속도, 그 다음에 순간 가속도라고 하지만 여기 이제 순간자를 띄고 시간에 따른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그 다음에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다라는 거. 맞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속도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속도야, 속도. 속도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이 속도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야? 여기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 어떻게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냐? 자, 물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속도가 0인 순간. 자, 이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지. 속도가 0인 순간이 언제냐? 어떤 점이 막 움직일 때 말이야. 맞죠? 속도가 0인 순간이 언제냐? 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두 가지, 맞죠? 대표적인 두 가지 내용이 있지. 언제 우리가 속도가 0이라고 하니? 우리가 이 속도라는 것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땐 플러스,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때는,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는 속도가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점피가 양의 방향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 속도는 플러스, 음의 방향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 속도는 마이너스인 상태를 의미하는데, 속도가 0인 순간, 이게 이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맞죠? 언제 속도가 0이라고 하니? 대표적으로. 일단 첫 번째, 멈출 때지. 멈출 때. 자, 시간에 따른 위치를 이제 이렇게 x는 ft를 주는데, 맞죠? 그 물체의 움직임을 판단해 보니까 그 물체가 멈출 때, 딱 멈출 때 그 순간 속도가 0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지. 뭐 멈출 때야 뭐 당연히 속도가 0인 거고, 막 움직이다가 멈추면 속도가 0은 당연하잖아.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봤을 때 방향을 바꿀 때죠. 방향을 바꿀 때 속도가 0이더라라는 사실. 맞죠? 이게 제일 중요하지. 방향을 바꿀 때. 그래서 자, 물체의 움직임을 따라 자, 멈출 때라든지 방향을 바꿀 때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태라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이런 식으로지. 그러니까 수직선을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 점피가 위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상태라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또는 방향을 바꿀 때, 맞죠? 등등등등에 또는 멈출 때, 맞죠? 이렇게 해서 속도가 0인 순간, 이 순간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속도가 0인 순간은 멈출 때도 있지만 방향을 바꿀 때도 있더라. 그리고 속도가 양의 값을 갖고 있다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속도가 음의 값을 지니고 있다면 점피는 음의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자, 이제 봐봐. 내가 원하는 수준은 뭐냐면, 뭐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잘 봐요. 한 가지 더. 시간 말이야. 시간은 음의 개념이 있냐, 우리? 시간은 음의 개념이 없죠? 그죠? 굳이 뭐 2, 3년까지는 필요 없게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에 따른,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VT, 자, 다음 형태처럼 속도의 그래프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뭐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맞죠? 속도 그래프를 보면 어떠한 모양을 보든지 간에 그 속도 그래프를 보고 물체의 움직임을, 다시 얘기합니다. 물체의 뭐예요?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물체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거, 자, VT, 바로 이게 속도,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라면, 이 속도의 그래프를 본 순간, 이 점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중요한 건, 자, 보세요. 속도가 0인 순간 방향을 바꾸는 건 맞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을 바꿀 때 속도가 0이다. 얘는 참이고요. 방향을 바꿀 때 속도가 0이다. 이건 참이야. 명제로 보면. 그래서 명제 입장에서 보면 방향을 바꿀 때 그때는 속도가 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 명제 0 있지? 0. 속도가 0이면 방향을 바꾼다. 이건 거짓이거든.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속도가 0일 때 방향을 바꾼다. 또는 방향을 바꿀 때 속도는 0이다. 이게 명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약간 역과가 다른데 방향을 바꾸면 그 순간 속도가 0인 건 참이에요. 그러나 요 순간처럼 보세요. 자 지금 시간이 요게 몇 초인지 일단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뭐 예를 들어 4초라고 시작해봐야 시간이 4초일 때 속도가 0인 건 맞는데 다시요. 시간이 4초일 때 속도가 0이잖아. 그래서 4초일 때 속도가 0이다. 이건 맞단 말이야. 그러나 요 4초일 때를 딱 기준으로 속도의 부호가 음에서 다시 음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거냐?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자 다시 한번 속도가 음수면 자 속도는 양과 음의 개념이 있으니까 속도가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속도가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속도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음수고 음수니까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잠깐 쓴 거야. 음의 방향으로 쭉 가다가 잠깐 섰다가 다시 어디로? 그냥 그 방향, 음의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때? 방향을 바꾼다고 할 수는 없지. 속도가 0이지만 음의 방향에서 다시 음의 방향을 가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0이라고 해서 100% 방향을 바꾼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방향을 바꿀 때에는 속도가 0인 건 확실하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요. 그죠? 알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자 이제 본론 속도의 그래프를 보고 제가 속도의 그래프를 보고 나서 아 이게 속도 그래프구나. 그러면 그에 따른 잘 봐요. 그에 따른 위치의 그래프를 자 위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XT, FT 또는 XT라고 하는데 이 위치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라고 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야 지금 보니까 0에서 만약에 여기 2초라고 치면 0에서 2초가 속도가 양수구나. 그럼 0에서 2초가 속도가 양수라는 것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위치는 커질 테고 속도가 양수니까 양의 방향. 뭐 처음 위치는 어딘지 몰라. 처음 위치는 x0라고 하자 이거야. 뭐 t0라고 해도 x0. 그래서 처음 0초일 때 위치는 모르겠지만 0초일 때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0에서 2초 구간에서는 속도가 계속 양수니까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요. 그러다가 2초가 딱 지나는 순간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그럼 속도가 음으로 바뀌면 음의 방향으로 위치가 줄기 시작하겠구나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줄겠구나라는 거지. 속도가 계속 음의 값을 유지하니까. 속도가 자 음의 값을 유지하는 동안 위치는 맞죠? 계속 점점 되는 음의 쪽으로 맞죠? 음의 값을 갖게끔 된다. 떨어진다라는 거지. 또는 자 속도 그래프를 보고 요와 같은 위치 그래프의 개형을 판단해야 되고요. 또는 자 봐봐 x0에서 시작해서 말이야. 자 이 속도 그래프를 딱 본 순간 처음 위치가 x0라 치면 일정하게 일단 자 어느 일정한 값까지 몇 초까지냐? 2초일 때까지. 자 2초
2초일 때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2초가 되는 순간 맞죠? 되는 순간부터 다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겠구나. 이런 수직선 상에서의 운동도 알아야 돼. 왜냐면 나중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처음 위치를 X제로라고 할 때 0에서 2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0에서 2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맞죠? 2초가 되는 순간부터 속도가 음이다가 0 찍고 다시 음수니까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가리라라는 사실. 그래서 이게 양에 가다가 양의 방향 가다가 음의 방향 가다가 다시 양의 방향 갈 수도 있고 맞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한대요. 속도 그래프 시작해서 해당하는 위치 그래프나 아니면 수직선 상에서의 움직임이 어떠한 모양으로 움직이느냐 맞죠? 어떠한 모양으로 양의 방향 가다가 음의 방향 가느냐 또는 다시 또 양의 방향을 꺾어주느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모양이 움직이는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심하네요, 풀 때만.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 변화량 분의 위치 변화량 평균 속도예요. 그리고 그때의 시간 변화량을 영어로 보내면 우리가 이것을 순간 속도다라고 하는데 되게 이제 순간 속도 하기 귀찮으니까 순간자를 빼버리고 그냥 일반적인 속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t, 즉 시간 변화량이 0을 할 때 델타 t분의 ft 플러스 델타 t 빼기 ft는 우리가 간단히 f't라고 쓰긴 했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f't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속도는 양의 값 내지는 음의 값을 갖고 있는데 양의 값을 가지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보고 속도가 만약에 음의 값을 가지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 다음 속도의 절대값 주면 얘는 뭐라 부르니? 속도의 절대값 주면 속력이라고 하죠. 속력. 그래서 속도의 절대값을 주면 우리가 이것을 속력. 자동차 시속 몇 킬로 이런 거지. 다 그게 속력이잖아, 그치? 예를 들어 아버지 차 탔는데 아빠 아빠 지금 얼마나 가고 있었는데 야 마이너스 100으로 달리고 있어 하진 않잖아. 다 양의 값만 얘기하시잖아. 100km 달리고 있어, 80km 달리고 있으시잖아. 속력, 속도에다 절대값 주면 속력인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재차 한 번 더 시간에 관한 미분하면 dv 맞죠? 굳이 쓰자면 f2't가 되겠구만. f''t를 한 번 더 미분해줘 맞죠? 그래서 f2't라고 해서 역시 가속도다라는 거고 가속도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속도가 0인 순간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방향을 바꿀 때에도 속도가 0이고 멈출 때에도 속도가 0인데 속도가 0이라고 해서 방향을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다. 속도가 0이라고 해서 방향을 100% 바꾸는 건 아니고 속도가 음에서 음으로 가거나 양에서 양으로 가면 속도가 0이다 할지라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속도의 그래프를 보고 위치의 그래프의 개형의 개형 처음 위치가 주어지면 처음 위치를 통해서 위치 그래프에 대한 이 개형들을 잘 염두에 둬야 되고요. 또는 수직선 상에서 몇 초까지 양의 방향으로 가고 또 방향 바꿔서 몇 초까지 음의 방향 가고 또다시 방향 바꿔서 몇 초까지 양의 방향으로 다시 오느냐 이러한 왔다 갔다에 대한 판단도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거지. 그리고 나중에 적분을 배우게 되면 위치에서 속도 또는 위치에서 가속도까지 역방향으로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알겠습니까? 시간은 500년 넣고 자,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아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위치, 속도, 가속도의 문제가 몇 개예요? 오늘 다 할까 이거? 26개죠? 26개. 그래서 26개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을 좀 해볼 겁니다. 해볼 거고요.
대표 문제 몇 개만 풀어봅시다. 대표 문제요. 18번이요. 자, 18번 볼게요. 대표적인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자, 시간에 따른 위치가 주었네요. 시간에 따른 위치가 맞죠? 물론 문제 0에서 2초냐, 2초 이상이냐. 그래서 0에서 2초 사이에는 로와 같은 위치로 가져가고 시간이 2초 이상이면은 밑에 있는 관계식으로 위치를 가져가 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알아요. 이 위치, 시간에 따른 위치를 한 번 미분해 주면 속도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 시간에 관한, t에 관하여 미분해 주면 6t 얼마예요? 제곱 마이너스 12t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0에서 2초 사이가 되겠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위치도 미분해주면 얼마예요? t 제곱 마이너스 10t 그 다음에 플러스 24가 될 거고, 역시 t가 이보다 클 때의 속도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건 뭐냐? 점피가 방향을 두 번째로 바꾸는 순간, 방향을 두 번째로 바꾸는 순간. 자, 그럼 보세요. 자, 방향을 바꿀 때라는 것은 속도가 0인 순간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꿀 때 어떤 물건의 또는 점피의 운동을 딱 보고 방향을 바꿀 때의 그때의 시간을 빼라는 것은 속도가 0인 순간이니까. 자, 속도 그래프 너무나 아름답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이거 속도 그래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자면, 보세요. 자, 이게 T축이고요. 자, 시간은 음의 개념이 없으니까 양의 범위만 그려면 되는 거고요. 자, 얘들아, 이거 어떻게 되니? 6으로 묶이면 어떻게 돼? 자, 얘놈이 6으로 묶이면 T 빼기 얼마의 제곱이에요? T 빼기 1의 제곱인가요? 그러면 그래프가 자,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그려지다가 이런 식으로 자, 1에서 접하게 되네요. 요게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속도의 그래프죠. 그 다음에 자, 요거 1의 제곱은 얼마니? 우리 이제 1을 뺐네 말이야. 자, 64, 24를 빼면 6이네요. 그래서 여기 6인 거고요. 자, 밑에 이제 2 대입하면 4 빼기 20에 더하기 24니까 얼마야? 4에서 20 빼고 16이면 28에 8이네요. 그래서 여기 8이고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4, 6이 24에 나가니까 4와 6을 근으로 갔네요. 4와 6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보시네요. 맞나요?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속도가 0이지만, 그죠? 1초일 때 속도가 0이라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다시 플러스, 맞죠? 이렇게 오고 있는 거라서 이때는 속도가 0이라 할지라도 방향을 바꿔요? 안 바꾸죠. 방향을 바꾸는 건 몇 초와 몇 초냐면 4초와 얼마예요? 6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두 번째로 방향을 바꾼다 해서 첫 번째 방향 바꿈 4초, 두 번째 방향 바꿈 6초. 그래서 18번에 답은 6초더라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어렵진 않은데, 그죠? 어렵진 않은데 알고는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속도의 그래프를 가지고서 가져간다. 그래서 0에서 4초까지는 속도가 다 양수니까요. 양의 방향으로 4초 동안 가다가 잠깐 4에서 6초까지 음의 방향 가다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가는 이런 운동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 간단하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23번이요. 자, 이 문제 아주 대표적인 문제죠. 자, 지금 점 PQ가 사각형을 따라 이동하는데 어렵게 내는 학교는 출발 지점이 다를 거예요. 어렵게 낸 학교는 그래서 23번에 두 점 PQ의 출발점이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말이야
동시에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두 점 모두 어디서 출발해? A에서 출발한다 이거지. 두 점 모두 다 A에서. 그 다음에 동방향이냐 역방향이냐가 매우 중요한데, 자, 지금 이 점 Pq 두 점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이런 씨발! 자, 밑에 봐요. 두 점 Pq가 A에서 출발해서 BCDA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두 점 Pq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거지. 그래서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다음과 같은데, 두 점 Pq가 만난 횟수다라는 거죠. 자, 주목해요. 자, 이제 매우 중요하죠. 자, 두 점 Pq가 A에서 동시에 여기 땅 하고 출발합니다. Pq 두 점이 여기 땅 어느 게 더 빠르고 어느 게 더 느릴지는 모르겠지만 시를 보면 그죠? 얼추 알 수 있지만 어쨌든 A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돌겠죠. 이렇게 A, B, C, D, A, B, C, D 이런 식으로 돌 거예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난 횟수에 이렇게 돌면서 맞죠? 몇 번 만나냐 이거죠? 여기 땅에서 그죠? A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이게 이제 만난단 말이야. 계속 어딘가 만날 텐데 속도가 다르니까 위치가 다르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목! 헤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언제 여기 막 돌다 보면 P와 Q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막 돌다 보면 어딘가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는 횟수가 몇 번이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몇 초 동안? 5초 동안.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이게 중학교 때 한번 배웠을 것 같긴 한데, 중학교 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T초 동안의 이동 거리, 쉽게 얘기하면 T초 동안의 움직인 거리. 자, 이렇게 움직인 거리죠. 잠깐 보세요. 자, 점 P가 움직인 거리와 점 Q가 움직인 거리가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는 두 점이 이동한 거리에 뭐가 안 나오네요. 두 점이 움직인 거리와 거리에 무엇이 차,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죠? 움직인 거리에 뭐라고 했죠? 차라고 했죠. 차. 그냥 얘가 움직인 거리, P가 움직인 거리, T초 동안. T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와 요게 T초 동안에 Q점이 이동한 움직인 거리인데 이 거리에 차. 만약에 이 순간 이거 하나만으로 차라고 하면 낭패죠. 이거죠? 절대가 수시해야 되는 거죠. 차. 오히려 더 크고 작은지 맞죠? 직접 비교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절대값을 씌워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한 바퀴. 자, 이거 한 바퀴 얼마야? 한 바퀴 얼마입니까? 한 바퀴 5예요. 한 바퀴 20이죠? 바로 20의 배수도라는 거죠. 20의 배수, 20의 M은 정수줄기. 20, 한 바퀴가 20이기 때문에 20의 배수, 20M이더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자, 보세요. 자, 이제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때 두 점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얘가 움직인 거리와 얘가 움직인 거리의 차가 요거 한 바퀴를 L이라 맞죠? 한 바퀴의 전체 길이가 L이라 하면 P가 움직인 거리와 Q가 움직인 거리의 차가 맞죠? LK였잖아요, 그죠? K는 정수, L배 맞죠? 근데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두 점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접근 방식은 어떻게 해요? 두 점이 이동한 거리와 거리에 뭘로 가요? 합으로 가죠? 합. 거리의 합이 한 바퀴 L의 정수배 LK.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뭐냐? 두 점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거리와
거리의 차가 절대값으로 내야 되는 맞죠? 그것이 한 바퀴 20의 배수가 정수배. 이해하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 두 점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거리와 거리의 합의 개념으로서 다시 출발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몇 초 동안이었어요? 출발 후 아니면 출발 후? 문제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발 후니까 0초는 제외고요. 5초 동안이라 했으니까 5이하까지 되는구나. 출발 후 요이 땅 맞죠? 출발 후니까 0은 제외하고 5초 동안에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하는 m이 몇 번 나오냐, 시간이 몇 번 나오냐, t가 몇 번 나오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래프를 정성껏 요 두 거리와 거리의 차 절대값까지 감안하여 요 그래프를 아주 정성껏 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프 그릴 수 있죠? 혹시 수트 맨 앞단원 이거 3차 함수 그래프 못 그린다 생각해볼까? 자,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요 안에 있는 것부터 간단하게 얘기해봅시다. 자, 이거 안에 있는 거 몇 세제곱이냐면 2t 세제곱에 마이너스 4t 제곱 막 8t가 되겠죠? 간단하게 미분해서 극대분수 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미분해서 극대분수 쓰면 6t 제곱에 막 8t 막 8은 0이고요. 맞죠? 자, 인수분해하면 자 3, 4, 4 뭔가 남하고 1, 3에 2, 2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갑니다. 그렇죠? 자, 지금가 시간이 2초일 때랑 마이너스 3분의 2초. 물론 뭐 시간은 음수기이 없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3분의 2초일 때와 2초일 때 맞죠? 극대분수를 갖죠? 근데 내가 2 대입하면 얼마냐? 자 2 대입하면 이런데 2 대입하면 2, 8에 16에 4, 4, 16에 16이니까 2초일 때의 값이 얼마 나오냐? 46이 나온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보세요. 자 원래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출발 후니까 시간은 양의 값을 갖고 5초 동안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0초 비워두고 이런 식의 2초일 때 극소를 받는 요한 3차원을 내주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5초일 때니까 5를 대입해보면 5의 세제곱이 얼마나 120이니까 2 곱하면 얼마예요? 250이죠. 250 빼기 4에다가 25에 빼기 8호 42면 이거 얼마야? 140은 되죠? 110. 자, 5초일 때 110. 자, 겁나 크네요. 쭉 해서 110.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렸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거 전체적으로 거리의 움직인 두 점 P2가 움직인 거리의 차기 때문에 여기 뭐 씌워주냐면 절대값 씌워내요. 이렇게 그려준다. 밑에 있는 그래프를 접어 올리죠. 이게 접어 올리니까 2초일 때 16이 될 겁니다. 16. 자, 2초일 때 16. 이렇게 거리 차 16이구나.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m이 0이면요. 0이면 0 돼야 되잖아요. m이 0이면 몇 점이에요? 요거 0초 제외하고요. 요거 하나 있어 없어요? 0일 따라 있죠? 한 점 여기서 만났구나. 거리 차가 0이구나. 요때 거리와 거리의 차가 0이면 맞습니까? 맞습니까? 거리의 차가 0이면 만나는 거잖아요. P와 Q가 움직인 거리와 거리의 차가 0이면 만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거리의 차 0! 그래서 n이 0일 때 딱 그어주면 한 점. 그 다음 n이 1일 때 몇 바퀴 차? n이 1이면 몇 바퀴 차이라는 얘기예요? 한 바퀴 차이라는 얘기죠. 한 바퀴 차이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n이 1일 때. n이 0일 때는 맞죠?
거리의 차가 그냥 같다는 얘기. 거리, 이동거리 같다는 얘기. 이동거리가. 그래서 이때 딱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n이 1이면 한 바퀴 차이로 만든다. n이 2라면 두 바퀴 차이. 맞죠? 그럼 n이 1이면 이거 16이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20보다 크냐 20보다 작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얘가 16이니까 n이 1이면 20을 그어봤을 때 몇 점 맞으면 몇 점 맞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이거 16이 되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얘가 16이 아니라 21이면 21이면 3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21일 때 한 바퀴 차이에서 한 번, 41일 때 한 번, 60, 80, 100까지 맞죠? 5바퀴 차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0에서 5초 동안 자 이동거리가 같을 때 n이 0일 때 한 번, 한 바퀴 차이 한 번,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5바퀴일 때도 한 번씩 존재하니까 총 만남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5, 6번. 답은 3번이구나. 중요합니다. 동방이 아니냐 역방이냐 매우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 극소 마16을 계산해도 봐. 요게 마이너스 16이었으니까 접어 올려 16이고요. 한 바퀴 차이 20에서는 염산점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여기서 극소가 마이너스 22 정도 마이너스 22 예를 들어 접어 올리면 22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 바퀴 차이는 3번으로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16에 의하여 한 바퀴 차이는 여기서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같은 거리 이동했을 때와 한 바퀴 차이, 두 바퀴 차이, 셋, 넷, 5바퀴 차이가 맞죠? 총 5번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5번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그렇게가 문제될 건 없고 그 다음에 주의할 거는 출발 후 다시 한번 얘기해요. 주의할 점은 출발 후니까 요점 포함하면 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소가 얼마냐에 따라서 적어 올렸을 때 추가적인 교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맞죠? 계산은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0바퀴 차이 한 번, 한 바퀴 차이, 두 바퀴 차이 이런 식으로 n의 값이 정수해야 하나요? 0일 때, 1일 때 1 맞죠? 정확하게 세줘야 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됐나요? 좋아서 일단 얼추 속도, 가속도, 변화율 가속도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주세요. 녹됩시다. 변화율. 자, 이것도 뭐 졸업하자 오늘. 변화율. 매년마다 쌤이 속도, 가속도, 변화율에 관한 강의를 하는데 속도, 가속도랑 변화율은 딱 1시간 10분 정도면 돼요. 1시간 10분. 변화율. 이게 뭐야? 변화율에서 길이죠, 길이. 이게 L의 표현이 길이. 맞죠? 영어로는 length. 길이, length. 그 다음에 S는 뭐예요? 변화율에서 S의 표현. 넓이죠. 사이즈, 넓이. 그 다음에 V는 볼륨, 부피죠. 맞죠? 그래서 수토에서 원하는 변화율은 길이 또는 넓이 또는 부피 이 세 가지의 변화율 맞죠? 세 가지의 변화율을 요구하는데 수토에서 이제 원하는 이 변화율이 뭐냐? 바로 dl dt더라라는 거죠. dl dt. 즉 얘가 풀네임으로 뭐냐? 시간에 따른 길이 변화율이라고 해요. dl dt는 dl dt 바로 이 표현이 바로 뭐냐? 시간에 따른 길이 변화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dsdt죠. dsdt 즉 s라는 넓이의 표현을 시간에 대하여 미분한 dsdt를 시간에 따른 넓이 변화율 그 다음에 dvdt 이것을 시간에 따른 부피 변화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거 쉽게 얘기하면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길이, 넓이, 부피를 시간에 관한 미분하면 변화율이 된다 이거야. 이걸 뭐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면 변화율이 되는데 뭐에 따른?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맞죠? 근데 이 변화율을 잘 들어서부터 변화율에 해당하는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세 가지로 정해져 있죠. 3단계죠, 3단계. 3단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율 했을 때 그 3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맞죠? 그 3단계가 정확하게 지켜지면 돼요. 3단계. 변화율에 대한 문제는 몇 단계다? 3단계다. 3단계의 약속만 잘 지키면 그냥 졸업이에요. 단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는 내용이죠. 살면서. 근데 3단계 뭐죠? 허성민 씨, 변화율에 대한, 맞죠? 문제풀이, 메인 문제풀이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3단계가 뭐예요? 1단계 뭐, 2단계 뭐, 3단계 여기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 알고 있는 혹시? 3단계. 변화율, 시간에 따른 길이 변화율, 시간에 따른 넓이 변화율, 시간에 따른 부피 변화율, 맞죠? 구해라, 3대 맞죠? 변화율을 했을 때 3단계만 안 됩니다. 그래서 C, 예를 C, 변화율 문제, 맞죠? 3단계 뭐예요? 문제를 읽는다. 1번, 문제를 읽는다. 문제를 본다. 좋아요. 랑 문제를 푼다. 문제를 푼다. 그럼 답을 무시한다. 3번, 2번, 3번 정답을 매기고 동그라미를 친다. 맞죠? 아주 훌륭해. 퍼펙트.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고 푼 다음에 정답을 맞으면 그만이거든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시간에 따른 길이나 넓이나 부피 뭘 물어보는지는 출제자 많이 해요.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맞죠? 근데 이런 변화율,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따른 이 변화율로 가는 건 첫 번째 뭐냐? 문제를 읽고, 맞게 맞네. 문제를 읽고, T초, 제발. 문제를 읽고 나서, T초 후에 상태. 자, 제가 이걸 상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읽고 나서 T초 후에 길이를 물어보면 T초 후의 길이, 또는 T초 후에 넓이를 물어보면 T초 후의 넓이, T초 후의 부피, 이런 식으로 길이나 넓이나 부피, 맞죠? 에 따른 T초 후의 상태를 판단하셔야 돼요. 아, 이게 T초가 지나면, 다시 얘기합니다. 몇 초가 지나면? T초가 지나면 이렇게 되겠구나. 길이는 이만큼 늘어나 있을 거고, 또는 줄어져 있을 거고, T초가 지나면 넓이는 이렇게 변해 있을 거고, T초가 지나면 부피는 이만큼 변하겠구나. 그래서 무조건이야. 문제 읽자마자 길이, 넓이, 부피에 해당하는 T초 후의 상태 파악이들. T초의 상태 판단. T초 후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T초 후에 길이가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 넓이는 이렇게 돼 있을 것 같고, 부피는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 맞죠? 상태 판단. 이제. 오케이? 다른 문제입니다. T초 후, 무조건 T초야. 무조건 T초. 그래서 T초 후에, 아, 이렇게 길이가 변해 있을 것 같고, 넓이 이렇게 돼 있을 것 같고, 부피는 이렇게 돼 있을 것 같고, 맞죠? 상태를 판단한 다음에, 초등 수학의 바탕을 두고, 식을 세우죠. 길이나 넓이나 부피
부피에 해당하는 식세우기입니다. 이거는 초등수학이라서 만약에 식세우기가 실패했다. 식을 못 세우겠다. 섹터를 못 세우겠어요. 이러면 장애. 야, 장애. 이러면 약간 좀 이상해. 이거 약간 좀 이거 초등학교 수학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식을 못 세우겠다 싶으면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을 세우고 초등학교 수학을 바탕 삼아 식을 세우고요. 식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 뭐 LT. 자, 예를 들어 뭐 식 세우기라고 해서 길이라면 LT라든지 넓이라면 ST라든지 또는 부피에 해당한다면 VT라든지 이런 식으로 T초 후에 상황이 판단이 됐다면 상태가 완벽하게 판단이 끝났다면 그걸 바탕 삼아 초등학교 내용을 통해서 식 세우면 돼요. 길이면 길이 넓이 잠깐만요. 이거 예를 들어 야 이거 정사각형이에요. 넓이 공식 어떻게 돼요? 4분의 루트 3 A제곱 맞죠? 발제가 많이 구해요. 건널비요. 건널비요. 건널비.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래요? 건널비요. 건널비. 서페이스. 겉에 있는 표면적. 부피는요. 3분의 4. 파이 R. 이거 다 무슨 수학이에요? 고등수학인가요? 초등수학인가요? 얘들아, 사실 고3 밑으로는 다 나는 중앙수학인데 고3 밑으로는 다 중앙수학이야. 고3에 관련된 과목 이외에는 다 그냥 중학교 수학으로 그냥 그냥 초등학교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 입장 알겠느냐? 고3 수능에 관련된 과목 아니고서는 다 그 이하 잡이 알겠니? 중학교 3학년에 나오니 2학년에 나오니 1학년에 나오니 초등학교 4학년인지 5학년인지 알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중학교를 한번 가르쳐본 적이 없어서 몰라 솔직히. 그거 하나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3에 나오지. 중이 내려왔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에 헤이 내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에 요 마무리 어떻게 해야 돼? 미분 and 시간에 따른 미분 후에 특정 t 대입하는 거야. 나 이거 밑에 파일 이거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밑에 파일을 안 한다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나 이거 진짜 골머리 많이 썼는데. 내가 상상할 때 이거 밑에 파일 들어가서 이제 변화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 t가 2초일 때의 변화를 구하는 거야. 변화율. t가 몇 초일 때요? 2초일 때 변화를 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키껏 내가 이렇게 갖춰놨어. 야, t초의 상태 판단하고 그에 바탕 삼아 길이나 넓이나 부피에 관한 식 세우고 그 다음에 t에 따른 미분을 한 후에 이거 왜 미분해요? 바로 변화 t에 대한 미분 맞죠? dLdt 또는 dsdt, dv 맞죠? 뭘 구하게 하면 변화율을 손에 쥔 다음에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손에 쥐고 나서 대입하는 거거든. 변화율을 손에 쥐고 나서 t에다가 1을 넣는 거거든. 근데 이 새끼를 꼭 말이 하니까 이거 먼저 하지 않고 t 먼저 대입한단 말이야. 여기다가. 그래서 답을 내.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거 그냥 단순히 길이, 넓이, 부피에 관한 관계식이고 얘를 뭐에 관하여? 얘네 세 개를 t에 관한 미분해서 변화율로 환원한 다음에 바꿔준 다음에 특정 t를 넣는 거야. 씨발 똥매였다고 씨발 변화율도 안 구하고 씨발 t 그냥 나왔다 해서 is 대입 이러면 난리 나. 근데 니들 이거 안 할 것 같지? 안 그럴 것
아닐 것 같지? 나는 아닐 것 같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막상 시험 보면 변화율로 바꾸지도 않은 채 T부터 그냥 급한 맘에 대입하는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요. 자, 28번이에요. 자, 문장 읽어볼까? 한 면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에 한 면의 길이가 이 정육면체가 있단 말이야. 맞죠? 한 면의 길이가 1이 정육면체가 있단 말이야. 1이 있어. 그런데 이게 2cm/초가 뭐야? 야, 2cm/초가 무슨 얘기야? 1초에 얼마씩 해준다는 얘기야? 이만큼씩 느는 거야, 주는 거야? 는다 이거야. 1초에 이만큼씩.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초에 이만큼 는다. 그럼 몇 초? T초의 상황을 연출한다 이거야. 그럼 1초에 이만큼 늘면 T초 후는 얼마 넣는 거야? 이 T만큼 넣는 거 아니냐? 한 변의 길이가. 맞아, 맞아요. 그럼 T초 후에 한 변의 길이가 1 더하기 2T가 되잖아, 그치? 그럼 얘를 몇 제곱해야? 3제곱을 해야. 그러니까 상대편을 한 거야. 1초에 이만큼이구나. 1초에 이만큼이면 T초에 2T만큼 증가한다 이거지. 그럼 T초 후의 상황은 원래 1에서 2T만큼 증가한 1 플러스 2T 한 변이구나. 상대 판단했죠? 그러면 상대 판단 끝났고 초등학교 수학이죠. 요게 한 변의 길이면 그 정육면체의 부피는 요 한 변의 길이를 몇 제곱해야 돼? 한 변의 길이, 요 한 변의 길이, 한 모서리 길이 몇 제곱해야 돼? 3제곱의 부피라는 거지. 이게 T초일 때 상태 판단 후에 초등학교 수학을 맡아서 하나 식 세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뭘로 변화시켜서 무턴데 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입하기 전 뭘로 바꿔준 다음에 변화율로 바꿔준 다음에 넣는 거지. 그러면 자 보세요. dv dt dv dt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학교 선생님이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dv dt dv dt 또는 d 프라임 t 아니면 또 d 프라임 t 이것도 괜찮아요. 맞죠? 설마 야 이거 설마 미분하라고 할 때 이거 전개하진 않겠지? 일이 되는 걸 아시죠? 이거 언제 종계 언제 해? 니들 해야지.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하면 겉미분, 속미분. 해야 돼. 겉미분. 이게 만약에 x라면 고민을 내가 너한테 물어볼 이유도 없잖아. x면 n, x의 n대기 제곱일 거 아니야. 근데 일반적인 x가 아니라 함수 관계라면, 함수식의 관계라면 일단 얘가 x라고 보고 겉미분한단 말이야. 겉미분. 그래서 여기까지가 겉미분이고 그 다음에 이 fx를 한 번 더 미분한 게 뭐야? 속미분이 속미분. 겉미분 and 속미분. 겉미분 and 속미분. 맞죠? 그래서 잠깐 요거 세제곱이니까 3 나오고 하나 줄어서 3 1 더하기 2t 제곱인 게 겉미분이고 요게 ft 역할이니까 요게 ft 역할이니까 이거 ft 미분하면 이잖아. 그래서 이거 한번 곱해줘야 되잖아.
맞냐 맞니? 요거는 기술적인 면이니까 맞아. 그래서 얘가 바로 뭐예요? 시간에 따른 부피 변화인데 이게 는 차이가 뭘 넣은 차이가 뭐 넣어야 돼? 뭘 넣어야 돼? 넓이가 한 면의 넓이가 25 넓이가 25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넓이가 요게 넓이인데 이건 변화가 아니지 그냥 넓이지 넓이가 25가 되려면 t 얼마인데 2초죠 그래서 이제 얘가 바로 부피 변화율 시간에 따른 맞죠? 이기 때문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이 2초일 때 즉 시간이 2초에서의 부피 변화율을 손에 쥐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논리 문제 제일 유명한 게 뭐야? 제일 유명한 게 34번 아니냐? 자, 보세요. 근데 이거 뭐 잘 봐. 변화율에 관한 이 세 가지 상황, 이 단계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명심하고 지켜주신다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사실 봐. 이게 난 얘기할 건덕지가 아닌데 33, 34, 35, 36 이게 뭔 그림의 차이가 있어. 하기 차이점은 뭐야? 차이점은 뭐야? 기초의 상태 판단은 그림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단지 딱 하나 차이점은 뭔데? 초등학교 내용을 통해서 식세우기가 약간 다를 뿐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그림자 끝의 변화율, 뭐 그림자의 변화율, 뭐의 변화율 따로 걸 다 해! 해서 총 왔어. 이거 언제 따로 이거 어떻게 따로 다 하냐고. 그림에 따라서 이 그림이 이렇게 두고, 이 그림이 이렇게 두고, 저 그림이 이렇게 두고. 미쳤냐? 지금 이 문제 34번 말이야. 봐! 물어볼 수 있는 게 세 가지잖아. 잘 봐. 물어볼 수 있는 게 몇 가지라고? 세 가지라고. 첫째, 사람이 가로등 밑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가로등이 아니고 불이 이렇게 있지. 요즘에 가로등 없죠? 전봇대가 없잖아. 여기 있지? 수준적인 전봇대 있나? 좋아요. 이 가로등이 불이 나오는데 여기 있으면 그림자가 없지. 내가 걸어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 여기 걸어가. 뚜뚜뚜뚜 걸어가. 그럼 이게 쭉 해서 그림자 길이. 요게 그림자인데 맞죠? 그림자 길이의 변화예요. 또는 이 그림자 끝.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림자의 뭐야? 끝. 그림자 끝. 그림자 끝의 변화예요. 근데 이게 메이지. 맞죠? 그럼 요게 그림자이니까 요게 LT.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끝. 요 위치니까 그림자 끝. 그림자 끝. 그럼 그림자 끝의 변화율 여기서 여기까지. 왜 딱 이 순간부터 그림자 끝이야. 그림자 끝이 여기서 시작하잖아. 맞아. 그래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면 요 놈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고 그림자 끝의 변화율이면 요 길이 구하면 되는 거고 맞아?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요 길이 구하면 되는구나. 그림자 끝의 변화율 요 길이 구하면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나라면 사람이 뭐라고 해, 씨발. 형광등, 그래. 뭐라고 해. 전봇대. 어쨌든 여기 가로등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걸어가자. 이렇게 문제를 줄 거거든. 거꾸로 걸어갈 때. 그리고 그림자 길이, 요게 그림자 길이인데 길이의 변화를 보는 거
그림자 길이가 요 길이가 어떻게 변할 때 전봇대와 사람 사이 간의 간격의 변화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 물론 뭐 족밥 학교는 아까처럼 이렇게 걸어 이발 족밥 학교는 말이야 이렇게 걸어갈 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그림자 빛의 변화를 보는 게 메인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니들이 뭐 좀 괜찮은 명문고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걸어갈 때를 줄 거다. 자, 갑시다.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잘하네. 깜짝 놀랐어. 아니 동생이랑 이름이 똑같단 말이야. 아 진짜로? 동생인 줄 알고 오는데. 어찌 없다. 오늘 농구 뛰다가 혼자 넘어지신 남자분 정수 진짜 힘들잖아. 정현 올라왔다. 오늘 농구 뛰다가 혼자 넘어지신 남자분 나는 바로 정현우 태그해. 장면을 있어. 정현우 세상에 누구 야, 나 시험 때문에 진짜 재미없어. 진짜 하나도 안 풀었는데. 5월인데. 쌤의 예상이 싹 죽겠지. 귀다 먹이 나올 거라고. 몇 점이야? 3개. 그렇지. 여기는 세운 거 맞다. 정찬이 A 우지 조사 A는 겨우 올라온 거 같던데. A 6 아니야? 나도 운동이야. 나가. 20만 원. 아까 시간이 통화 좋아. 그냥 시간도 되지 않냐? 아, 지금 너무 더워서. 그니까. 지금 근데 10반은 왜 지금 학교에 남아서 무기고 있는 거야? 학교에 뭐 오늘 학교에서 밤샌다고. 이거 왜 하는 거야? 몰라 그냥 뭐 쌤이 하자고. 아니 지금 10반? 나도 A 근데 200만이랑 500만이랑 나와서 학교 터지는 거 아니야? 인생 존나 할 거야. 밤새 축구하고 농구하고 존나 재밌게 아니 근데 잘때 여자애들 많이 싸워. 우리만 왜안 해? 우리만? 쌤 왜 있냐? 우리 쌤 테스트만 할 수도 있어. 아니, 쌤 쌤 싫어해. 그건 우리 쌤 존나 싫어해. 말이 안 돼. 테스트만 할 수도 있어. 당연해요. 6반을 더 좋아하지. 6반에 그거 잘하니까. 우리 쌤은 사람을 싫어하는 거 없네. 뭐야? 이게 마이웨이야. 선생님 할때 하나도 안 맞아. 아, 진짜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아직까지 병이 우리만이 제일 돈에 안 했어. 시키는 했잖아. 시키네 했나? 선생님 볼 수 있어. 알더라. 이거 진짜 몰랐어. 화학생이 폭탄 보고 아까야 이건 진짜 이거 모르겠어. 나 진짜 몰라. 아니야. 이거 알만 진짜 모를만한 거 같지. 쌤이 되게 가나 본 적 없지. 여준이 장생 안 하는 근데 씨, 동현이도 못 그거 잘했어. 그래 전자 진짜 몰랐어. 야 가서 말해봐. 선생님 안녕하세요. 근데 제 이름 뭐라고? 아니 내가 진짜 완전 고민이 났어. 이거 맛있겠다. 근데 진짜 모르겠다. 너희들 쌤한테 인사해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저 빠지냐? 내 수업 들어? 그러면서 잘 봐서 우리 자기 얼굴이 기억나. 선생님 만족하고 아니,
1.5점. 아 진짜 처음 다시 하니. 서점 아니어서 1.5점 어떻게 벌리? 영희가 존나 어렵다. 근데 그냥 진짜 올려주는 너무 사람 맞다. 일단 쳐들어가. 아니 나 10번 갔어. 딱 쳐들어가. 이게 넘쳐 오늘. 아니 누구 누군가 보세요. 걔 10반. 아 10번 가서 바뀌면 나왔어. 누구 막 나야 말이야. 아니 학교비 아니 걔 학교 얼마에 그러네. 쌤 주리한테 그냥 방송 다 하고 그냥 가실 것 같아. 그 내용이 보면 진짜 몰래 나오는 거야. 진짜 몰라. 절대 몰라. 하고 싶어? 네. 아 정리를 안 하고 싶어. 아니 안 하고 싶어. 존나 웃기다니까. 아니 진짜 아이 커요. 나 무조건 맨날. 그 안쪽에 있잖아. 주말에 생존을 들었어. 근데 내가 있을 것 같다. 2학년이라는 3학년 아니고 2학년은 지은상하네. 1학년 이게 새로 너무 남편하고 보고 거예요. 아니 2학년? 2학년 빙신을 하고 전자녀 씨한테 토스 보내는 거 서로 보내 씨발 나 보내 이렇게 보내. 난안 좋게 했을 때. 근데 그 새끼 전에 빼빼로 했잖아. 그냥 보낸 걸로 만 받았어 씨발. 아니야 미안해. 걔네 그지. 자기 땅만 그 영상 듣고 돌리면서 여자애들 치고다녀. 아 존나 맛있다. 아 이거 무서운 얘기하는 건데. 땅 나서. 진짜 싫어. 분명히 그래. 너무 싫어. 우리 안경 쓰고 아 그래서 같이 너무 너무잖아.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개못생겼어. 이게 뭐고 조회 씨가 우리 다니스 왕님 자꾸 머리 쓰고 노래 부르고 있었어. 아 미친 거 아니야? 아 재밌었겠다. 개웃겼어. 아 근데 그러니까 근데 특이 안 하고 여기서 큰일 날 뻔했긴 하다. 발만 풀었어? 발만 풀어서? 나? 됐어 발만 풀어서. 승규 3번 플레이 잤어. 근데 로켓탄 안 써. 모르겠어. 나 로켓 안 썼는데. 루프탄이 뭐야? 맞다 롱스테이라는 게 있었지. 정시간 안 되는 게 x 플러스 1로 나올 뒤에 놀린다. 아니 x 12로 묶으면은 x 12로 묶으면은 3승이 3승에서 x 9승 플러스 1이니까 8승 마이너스 7승 플러스 6승 마이너스 5승
우리 집에서 맨날 불러온 거야. 우리 집에서 진짜 좋아해? 몰랐어? 아 근데 진짜 좋아해. 일단 집에 있다가 걔 인정이랑 운동장은 나무야. 아니야, 너가 인도덕했으면 너 때문에 연습했지. 나는 쭉 상했는데. 김예은 씨랑 무슨 우리도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김준호 말투가 너무 좋아. 끼고 김준호 너무 좋아. 무슨 말이다. 형 스타일 아닌가? 김준호 경자도 나오는데 연락이 존나 많았어. 자, 보자고. 내가 딱 두 개를 더 풀어줄 거야. 두 개를 풀고 나서 너희들이 밑에 있는 홀수론을 다 풀고 질문 받고 짝수론 다 풀고 집에 가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좋아. 나의 부분은 속도가 속도면 완성하는 거니까. 자, 봅시다. 내용 설명 잘 이해가지? 어렵지 않죠? 좋아요. 자, 그래서 34번의 문제를 보면, 자, 뭐 하나 풀고, 크게 관련된 문제 하나 봅시다. 자, 키가 1.8m인 사람이, 어우, 내 키네요. 182가 내 키인데. 야, 나 원래 183이었어. 군대 갔다 와서 줄어가지고 182고요. 야, 내 키가 원래 나 때는 제일 큰 키야. 봐봐, 지금 내가 요거 이렇게 꾸리고 있어서 내가 작아 보이잖아. 근데 사람이 말이야, 유준아 봐봐. 너 키질 때 이루지냐? 어디 키를 재? 키질 때 이루지? 이루 아니냐? 어떻게 재? 쭉 펴야지. 나 지금 쭉 봐봐. 쭉 핀단 말이야. 존나 커지지? 이제 잡기가 아니란 말이야. 쪼개는 거 있어서 그래. 스프링처럼. 좋아요. 자, 키가 1.8m인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출발. 아, 그래. 가로등 밑에서 출발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자, 이게 가로등이 4.5고요. 4.5. 밑에서 출발한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 게 밑에서 출발하는 거 알겠는데, 우리 변화의 문제는 항상 몇 초 후의 상태? T초 후의 상태 판단이 매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가 걸어가. 근데 초속 1.2m까지 걸어간단 말이야. 1초에 1.2m는 존나 빠른 거야. 이들 봐봐. 이게 만약에 1, 2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1.2m는 1.2m. 그래서 1.2m. 1초에 1.2m까지 걸어간단 말이지. 그러면 T초 후에 이 새끼가 말이야. 자, 가로 밑에 시작해서 1초에 1.2씩 간단 말이지. 이렇게. 그럼 T초에 1.2t만큼 가겠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T초 후에 상태 판단. 가로 밑에 출발해서 1초당 1.2m니까 T초 동안 1.2t만큼 가겠구나. 그리고 이 새끼 키는 1.8m다. 그래서 이제 가로등에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생길 텐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설마 그림자가 여기 생기는지 모르는 새끼는 없겠지. 근데 이게 왜 그림자예요? 물어보진 않겠지. 그럼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질 텐데 질문을 보니까 그림자의 끝, 그림자 끝의 속도. 그럼 이렇게 알아봐. 만약에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그림자 끝의 속도라는 것은 여기서 출발한단 말이지. 그림자 끝이. 그래서 요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것이고, 만약에 그림자 길이의 변화, 그림자 길이의 변화, 맞죠? 그럼 길이를 물어보면 요 길이를 물어보는 것이다. 아이 엄마상? 어떻게 비웃었어? 비웃었냐? 야, 나 대학교 때 전 과목을 영어 수업하는데 씨발 도저히 내가 씨발 맨 처음에 딱 알아듣는 단어는 진민수 그래서 네 하고 네 한다. 그 이후에 한마디도 못 알아서 내가 강의실에 나왔던 씁쓸한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그림자 길이는 이게 L구나. 그리고 만약에 그림자 끝이라는 것은 요놈이니까 LT 구한 다음에 1.2 하면 돼. 요 그림자 길이에다가 1.2t를 더하면 요 길이를 더하면 그림자 끝! 맞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별로 다른 거 없어. 그럼 이제 식세력 때 말이야. 뭐가 세력인데? 무슨 수학에 입학해서? 초등수학에 입학해서 요 식마 세력으로 되는 말이야. 그치? 요게 직각이고 요게 직각이니까 두 직각삼각형 뭐가 따로 붙으면 돼? 닮음을 이용해서. 맞죠? 아름답게 식세만 세워요. 세워주죠. 그래서 그림자 길이를 물어본다면 LT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림자 끝! 요 세 개의 속도를 물어보면 LT에다가 1.2t만 사분이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식을 세운 다음에 식 세운 다음에 몇 초일 때? 그냥 변화율을 구하는 거네. 대문장. 그럼 그냥 뒤에 변화율인 거죠. 이걸 미분해. 그래서 이제 요 LT라는 그림자 길이를 시간에 따라 미분하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다. 그 다음에 시간을 만약에 준다면 변화를 구한 다음에 시간 대입하면 된다. 이거지. 알겠잖아? 이해가요? 나이스. 자, 38번이요. 자, 일단 이거 그림자 길이와 그림자 대응하. 자, 지금 자 이렇게 방구가 있어. 방구 할 때마다 시간 발음이 시. 방구 발음해봐. 이거 쉬운가? 방구 야 방구나 방구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방구. 자 이런 거야. 사실 이런 거에 그릇은 없지. 이런 거에 어디 있어? 이게 싫어. 완전 방구야. 그리고 세워져 밑에가 이렇게 파멸지 이렇게. 이런 거야 그릇이 돼. 방구가 이렇게 되신다. 방구. 우리만. 자, 그래서 자 중요한 이거야. 50cm 반구 모양의 용기가 있는데 수면의 높이. 자, 이제 물이 찬단 말이야. 물이 쫙 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물이 자가 이게 두 가지 중에 있어. 빈 용기에 물이 찰 때가 있고 비어있는 용기에 물이 찰 때가 있고, 물이 꽉 차 있는데 잘 봐. 물이 꽉 차 있는데 여기 구멍을 뽕 뚫어. 그 밑에다 구멍을 뽕 뚫으면 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이 비어있는 용기에 찰 때가 있고 꽉 차 있는데 빠지는 게 있어. 근데 만약에 나라면 이렇게 될 거야. 물이 채워지면서도 빠지는 문제 되겠지.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나와. 그래서 물이 이제 차는데 반면에 여기 구멍을 뽕 뚫어. 그럼 물이 들어가면서도 물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식을 세우면 좀 어렵지. 굳이 왜 넣으면서 빼냐 이거야. 그치? 그렇긴 한데, 자, 이 문제는요 두 가지 유형 중에 비어있는 상태에서 찬단 말이지. 그래서 비어있는 상태에서 차는데 중요한 건 뭐야? 높이가, 잘 봐요. 높이가 몇 초 1씩 증가될 거예요. 높이가. 그러면 당연히 몇 초 후에 물이 쭉 차는데 1초당 1cm씩 높이가 높아지니까 항상 몇 초, 몇 초의 상태. T초, 맞죠? 그럼 T초 후에 물이 이만큼 찼다 가정하고 상태 판단하는 거야. 아, 물이 이만큼 찼다 이거야. 와, 물이 이만큼 찼겠구나. 그래서 물이 이만큼 찼는데
내려갈 수 있죠. 이 수면의 높이 맞죠? 높이가 1초에 1씩 증가하니까 이 높이는 t초 후에는 t만큼이 되겠구나. 1초에 1만큼씩이면 t초에 t만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t겠구나. 높이가 t겠구나. t초 후에. 그러니까 이런 t초 후의 상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뭘 물어봤어? 그때의 수면의 높이가 t일 때에 수면의 넓이 얘가 수면은 알지 지선아 모르는 나겠지 시방 요게 수면인데 요 수면의 넓이 뭐라는 거지? 자 이거 어떻게 줘야 돼? 자 마찬가지야. 고등수학이 아니야. 만약에 여기서 수면의 넓이 요게 ST인데 넓이가 요시를 못 세운다 이런 메타는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가 문제가 좀 있는 거야. 자 이거 넓이 어떻게 보내냐면 반지를 받아야 돼. 반지 이걸 알아. 그래 넓이 구하지. 그럼 이거 반지를 구할 때 얘가 반구니까 타명이 9의 뭘 이용해? 9의 중심을 이용해서 긋고 그 다음에 그어줘야 한다 이거지. 요걸 이어줘야 돼. 요 점을 중심에 이어줘야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 반구의 반지름이 50이니까 그러면 얘가 50 빼기 t구나. 50 빼기 t. 그 다음에 요건 반구의 반지름 50이 되겠구나. 그럼 이때 r제곱의 파이 붙임 넓이니까 r제곱의 파이 붙이면 넓이니까 그래서 r제곱이라는 것은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빼는구나. 그러면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그냥 2,000원을 지우잖아. 그럼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얼마나? 100t 빼기 t 제곱이구나. 여기에 이렇게 파이만 붙이면 되는구나. 요것이 수면의 넓이구나. 그 다음에 이 수면의 넓이를 뭐에 관한 미분했어요? 시간에 대하여 미분해서 변화율로 바꿔준 다음에 시간에 따른 넓이 변화율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이것이 시간에 따른 넓이 변화율이 t가 다 미분 안 맞냐 얘들아? 그 다음에 t를 넣어야 되지. 몇 초일 때 문제 보니까 몇 초일 때 수면의 넓이 변화율이 10초죠 10초. 그럼 많이 받으면 질문에 그다음에 t에다가 10초를 딱 대입하면 100에서 20배니까 80파이 맞죠? 10초가 되는 그 순간 수면의 넓이는 80파이만큼 변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문제를 읽고 나서 그 문제의 뇌 밖에 t초 후에 상태를 판단한다라는 거고 그렇게 상태를 잘 판단하면 그에 맞춰 시세는 건 초반수학이고 변화율로 바꿔내요. 그때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변화율로 바꿔준 다음에 대입하는 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3단계예요. 3단계만 잘 지켜준다면 고3 졸업할 때까지 변화율은 크게 어려움 없이 졸업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드립니다. 얼마 안 드릴 거예요. 한 30분 정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린트 홀수번을 지금 싹 다 마무리를 하고 질문까지 하고 짝수번도 풀고 집에 갔으면 합니다. 시작하시죠. 짝수번 다 푸세요. 홀수번. 이거 어떤 새끼야? 나 진수번이 뭐야 이거? 어떤 새끼 나타내놨어? 뭐야? 민지. 누구야? 민지 어디 있어? 에이 빠져. 이 새끼 오빠야? 너 오빠한테 이번에 못 왔어? 여기까지 못 왔어? 개중만이 이 새끼. 아이 자식. 종만이. 야 민재가 너 이거 또? 진수 바로 써주니 말이야.